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사청에서 저를 이곳 진해까지 불렀습니다. 제가 이곳 진해에 오느라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저 그만큼 이런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제가 우리 K방산의 위상에 대해서 매번 놀라고 감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상륙작전의 핵심, 지상과 해상을 자유롭게 넘나든 고속 상륙정에 대한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에서 고속상륙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우 소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HJ중공업에서 LSF 설계 담당 PE를 맡고 있는 고성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4호정 시운전 정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BK마린 강태규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이제 고속 상륙정에 대한 질문부터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보니까 커요. 기본적인 좀 스펙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고속상륙정은 전장이 30m가 조금 안 되는 길이이고 톤수는 약 100톤 전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리는 전차, 장갑차 또는 완전 무장 병력에 상당히 많은 수의 인원이 탑승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00톤이라는 의미보다는 실제로 얼마만큼의 수송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차 같은 경우에는 한 대? 그렇습니다. 한 대가 실리고 그 전차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들이 같이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몇 대가 실리나요? 2대 정도 가능합니다. 병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100명이 넘어간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차 한 대 타는데 뭐 사람 100명이야 우습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소령님,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 상륙정이 이제 상륙함에 실려서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상 돌격할 것은 고속 상륙정 2척이 대형 수송함 한 척에 들어갑니다. 대형 수송함에 상륙하게 될 전력들이 다 실리게 되면 거기에 맞게 탑재 계획이 수립되고 고속 상륙정이 대형 수송함과 함께 작전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초수평선 돌격 작전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이 고속 상륙정만의 핵심적인 기술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자, 3, 4번함을 개발할 때 발전기를 국산화 추진을 발전기를 국산화. 우리 국산 게 아니었군요. 미국 이쪽 방산업체에서 수입을 해오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3, 4호정에는 극적으로 저희가 방사청의 도움을 받아서 요거는 도급 연구 개발을 수행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탑재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함에는 이 발전기가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인가요? 시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기를 다 공급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 4호정은 완전 우리 기술, 완전 우리 부품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그렇게 되면 국내 개발 기술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뭐 100%에 가깝나요? 한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술은 있지만 비용 때문에 좀 개발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엔진이 외산이면 우리 국산 순수 국산이 아니냐,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무기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체계 통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게 고속 상륙정이 사실 거의 불모지에서 만들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외국의 개발 사례들은 있지만 이걸 직접 개발하려고 뛰어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 개발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땠어요? 고속 상륙정은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우리, 미국 요 정도밖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 불모지였기 때문에 실패 사례를 기반으로 노하우를 좀 쌓아서 이제 미국의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많이 답습을 하고 국산화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개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 고성영 책임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개발 과정에서 진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가장 난관이 있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발전기 연구 개발을 할 때 발전이 안 되던가요?
국산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고 방위사업청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저희가 진행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 과정은 몇몇 분들은 잠을 못 이루셨죠. 제가 이거 또 듣네요. 월화수목금금금을 또 듣는데. 저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1, 2호정의 발전기를 교체해야 된다. 그럼 국산으로 교체할 수도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새로 우리가 개발한 국산 발전기를 1, 2호정에 통합하면서 어떤 체계 통합의 차원에서 뭔가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수는 있고요. 다양한 가능성은 그 해당 시점이 되면 관계 기관과 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체계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게 적용이 되네요. 강태규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배긴 배인데 특성이 배보다는 헬기하고 좀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그렇죠? 이 기동 특성이 항공기하고 함정하고 중간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육상이나 해상에서 기동을 했을 때 제자리에서 360 회전이 가능하고 또는 이제 저희들이 부양 상태에서 헬기처럼 좌우로 횡이동이 가능하던 그런 특성이 있어서 아마 헬기하고 유사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공기 부양정이라고 하니까 이게 뜨는 거니까 이게 배보다는 진짜 항공기에 비슷하군요. 근데 요번에 3, 4호정 나온 게 신형이잖아요. 네. 그럼 예전에 1, 2호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1, 2호정은 2007년에 독도함이 나오면서 같이 전력화된 함정들이고요. 그 함정들을 10수년간 운영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승조원들의 노하우를 다 녹여내서 좀 더 현재 환경에 적합한 함정으로 개선한 것이 3, 4호정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근데 1, 2호정도 운전해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요번에 3호정도 운전해 보셨고 네네.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조종사로서 느낌은 1, 2호정 대비해서 기동 성능이 상당히 좋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수치화로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은 그 험프 스피드라고 해서 약 18나트, 20나트를 넘어야지만 증속이 되는데 실제로 1, 2호정 같은 경우는 그 타이밍이 조금 예를 들어서 10초라면 얘는 한 7, 8초 내에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성을 경험을 했고 예, 이게 자동차로 치면 이제 제로백이 빨라진 거군요. 예,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리고 이제 본부장님, 제가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중국, 북한, 러시아 요 정도만 고속 상륙정을 이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고 특히 우리 고속 상륙정의 강점은 뭘까요? 일단 미 LCAC을 조종을 해봤고 여기 한국 LCAC, LSF도 조종을 해봤는데 거의 쌍둥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쌍둥이도 어쨌든 뭐가 좀 특성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만의 장점은 지금 함수 추진기 이른가 바우터러스트라고 하는데 미 LCAC 거는 좌우에 하나씩 각 2개 있는데 저희는 보시다시피 좌우에는 2개, 4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가 고장이 나면 저희는 한쪽을 쓸 수가 있는데 미국 LCAC 같은 경우는 아예 한쪽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기동 특성에 어쨌든 조종하는 데 제한이 많아서 그 미 LCAC 조종사에 의하면 한국 LSF가 함수 추진기 저런 작품이 상당히 훌륭하다라는 그런 칭찬을 저한테도 했고요. 그렇게 지금 오랫동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게 미제보다 좋은 거예요? 예, 자부합니다, 제가. 나는 이런 거 좀 듣고 싶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강태규 본부장님 왼쪽 가슴에 보면 LCAC라고 해서 패치가 붙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미국 LCAC 그건가요? 그 패치 아무나 못 붙일 것 같은데? 이게 참 다루기가 힘든 배다 보니까 우리 한국 해군에서 이 조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제가 그쪽에 약 6개월 정도 교육을 수료를 해서 그 수료의 대가로 받은 패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군에 계신 분들 저 패치 하나 받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 패치는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저한테 파시죠. 안 됩니다. 이거는 저희 가보라. 이제 비싼 가격에 대표하려고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국가를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저 목숨을 버리고 저 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 상륙정과 대형 수송함을 같이 패키지로 강대국이 아니면 이거를 개발할 엄두를 못 내지 않을까 감히 그 말이 추측합니다. 우리는 강대국이라는 얘기.